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중에 우리나라 외교가 가장 위험한 때다. 가장 어려운 외교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정치. 이 타락한 정치도 우리나라 생긴 이래 가장 심각하다. 네. 왜냐면 부장판사가 무슨 어떤 이상한 데를 가지 않나, 검사장이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거기에는 전부 정치 권력이 끼어 있다. 정치가 잘못돼서 이제 이런 거 아니겠느냐. 또 국가 경제도 파탄됐고, 쌍벌제 폐지. 이것도 해야 되고, 14만 4천과 사후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강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와 쌍벌제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14만 4천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곡 이 선생 아시죠? 율곡 이 선생이 뭐한 사람이죠? 10만 양병론을 이야기했다가 이 군대를 길러야 된다는 군대를 길러야 된다. 10만 명을 길러야 된다. 이러다가 율곡 이 선생이 쫓겨나죠. 쫓겨날 때 조정의 선조 임금 밑에 있는 신하들은 율곡 이 선생을 뭐라고 그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선조대왕 때 가장 태평할 때,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인데 앞으로 조선이 전쟁을 해서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군대를 10만 명, 지금 우리 군대가 60만이니까 그때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숫자야. 이거를 길러야 된다 하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거 이 율곡이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 율곡이가 조정에서 쫓겨나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있죠? 통찰력이 있어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걸 미리 알고 소리 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이거. 에? 이게 이게 지피지기 백전 요것이 작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가 않다. 그래서 백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불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놔야 돼.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은 게 아니야.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가 않다. 한 번도 위태롭지 않다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당시 선조 임금 밑에 있는 신하는 99%가 태평성대인데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흑행영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지 않으면 1980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20년마다 와야 되래. 2000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2040년에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20년마다 베이비붐 세대가 와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에는 애를 왕창 낳았어. 우리가 낳았는데 2000년에는 애 낳는 사람이 드물어. 이걸 내가 1980년에 공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가 2000년에 못 만들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애 낳으면 3천을 주겠다. 저런 미친놈이 됐냐, 저게 정신병자 아니냐 이래요. 그 내가 정신병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국가가
경제가 왜 파탄되냐? 이때 내 시킨 대로 1억을 줬으면 우리 국민 숫자가 지금 1억 명이야. 1억 명. 그래 1억 명이면 경제가 뭘 장사를 해도 살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리 돈을 잘 버냐? 일본이 인구가 몇이에요? 1억 5천이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만 가지고 돼야 안 돼? 안 돼요. CD를 하나 만들어도 1억 5천 명이 사주면 잘 돼, 안 돼? 5천만 명이 사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정책이 경제야, 바로. 그럼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 인구를 살려야 돼. 맞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딱 하면은 미래에 우리 경제는 상승에 올라가 안 가요? 그러면 인구 1억에 국민소득은 5만 불. 이거 돼 있을까 벌써. 그런데 지금 2만 5천 불. 인구는 얼마? 5천만 명에서 이제 앞으로 내려가. 5천만 명도 거의 노인들이야. 그래서 율곡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아니 허경영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곤란해. 율곡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서희라는 사람이 있어. 서희 알아요? 이 사람이 고려 충신이야. 이 사람이 지금 평안도 땅을 가지고 왔어. 평안도 땅을 외교술로. 그때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요? 요 나라에서 쳐들어온 사람 누구요?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들어와서, 소선영이라는 요 나라 장수가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로 쳐들어와서 항복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할 때야. 그러니까 고려 조정의 99%가 항복을 합시다. 저 사람들한테 땅을 내주고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신라 쪽으로. 그러니까 평양 일대 저쪽을 다 주고 항복을 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러면 누가 가서 적진에 가서 이 소선영이한테 가가지고 이 요나라 소선영 장군한테 가서 단판을 질 사람을 나오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서희가 나와가지고 소선영이를 만나러 호롤단신 가요.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기싸움. 이게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교에서 기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소선영 앞에 서희가 딱 가가지고 딱 가니까 소선영이는 마치 임금처럼 앉아있고 서희 보고 절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당신이 임금도 아닌데 내가 당신도 신하고 나도 신한데 내가 왜 당신한테 절을 해야 되냐? 당신하고 나는 같은 신하야. 근데 우리 고려의 신하를 뭘 아느냐? 절 못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소선영이가 얼마나 칼을 뽑아가지고 이 자식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소선영이가 딱 쳐다보니까 서희라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거든. 내가 어떻게 당신도 성종의 신하고 그 당시 고려도 왕이 성종이야. 또 요나라 왕도 성종이야. 당신도 성종의 신하고 나도 성종의 신하인데 왜 내가 당신들한테 절을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버티면서 숙소로 가버렸어. 그냥 절을 안 받길래 숙소로 가버렸어. 그랬더니 소선영이가 야 저놈 봐라, 저놈이 대단한 놈이다 저거. 저 조선에 저 고려에 저런 신하가 있었냐? 이래가지고 다시 불렀어.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가 고려를 왜 쳐들어와서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다. 아니 이 고구려라는 게 고구려를 줄여서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로 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구자를 빼고 고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아니니까 이 요나라는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야. 요나라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야. 왜 그러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나라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고구려 땅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땅에서 우리는 생겼고 너거는 막 저 남쪽에 신라 땅에서 생긴 나라 아니냐. 너거 고려는 신라 땅에서 올라온 놈들 아니냐.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 아니냐. 너거 신라 사람들이 어쩌면 이 우리 고구려를 이어가고 있는 요 나라를 보고 너가 고려라고 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서희가 우리는 여기를 통일했을 뿐이지 우리의 수도가 여기 있지 않냐? 북쪽에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에서 굳자마 뺀 건데 너구는 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달라들어서 한판 붙었어.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서희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이 소손녀이가 뻥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가 송나라가 있었어. 요 나라까지는 가까운데 송나라까지는 우리가 멀어. 근데 우리는 송나라와 외교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송나라와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요 나라의 성종이 보낸 그 소선녀이가 너희는 왜 이렇게 가까운 요 나라를 놔두고 송나라하고 외교를 하냐. 이걸 시비거리야. 마치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서희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그 사이에 여기 여진족이 있다. 여진족이 광동육주가 이놈들이 여진족 있는데 그래서 너가 장악한 이 광동육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여진족이 있어서. 그래서 못 가고 송나라하고 외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돌려주겠다. 그래서 광동육주 평안도 일대 그 땅을 우리가 뺏어온 거야. 이 장군이 요 나라 소선녀이가 그 땅을 우리한테 광동육주를 넘겨준 거예요. 그 대신 너가 하고 외교 관계를 하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걔들은 철수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이런 외교관이 그러면 이 서희라는 사람도 통찰력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냐? 저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지피지기야. 왜 알고 있냐? 요때가 요 나라와 송나라가 전쟁을 할 때야. 그러니까 고려가 송나라를 도우는 날이면 얘들은 깨져요. 얘들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선여의를 시켜서 요 고구려를 협박해가지고 전쟁에 송나라를 못 가게 한다고 하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건 엄포고 80만 대군을 가져왔다는데 소선여의는 별 2개짜리야. 적어도 80만 대군이 오지만 별 4개짜리 장수가 와야 되는데 태수가 와야 되는데 말단 장군이 와 사단장이 와가지고 80만 명을 데려왔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서희가 그걸 다 이해 직급을 알아내서 소선여의가 80만 대군을 가져왔다는 거짓말이다. 6만 대군을 끌고 온 놈이 사단장은 최고 6만 대군 외에는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단장급이 뭘 80만을 가져왔다냐 이러고 이제 의심하는 거야. 그래가 가서 그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네가 인마 6만 대군 가져서 뭐 80만을 가져서 고려를 보고 항복하라고 요런 속셈으로 가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적을 다 파가고 있어 없어요? 다 파가고 요놈이 우리가 송나라에 군대를 보낼까 봐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요 땅을 주면서 우리를 달래놓고 얘들이 붙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은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서희가 강력하게 처음부터 기싸움에서 이겨서 안 이겼어? 근데 우리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가는 거는 기싸움에서 진 거죠.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기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고성도치야. 우리나라는 고성도치는 중국은 코끼리야. 코끼리가 고성도치 잡아먹을 수 있어요? 호랑이 사자가 고성도치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러시아는 뭐예요? 러시아는 뭐예요? 곰이야. 곰이 고성도치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내가 온 이유가 우리 한반도에 와야 이걸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 고성도치라는 이 나라는 미국, 일본이 먹었다가 토해내 안 토해내요? 자, 소련이 먹었다가 중국이 먹었다가 토해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우리나라가 위대하다는 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걸 구해주었다고 미국에서 제임스 에? 응?
벤플리터, 제임스 벤플리터라는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이야. 이 미 8군 사령관이 별이 4개야. 사성장군이야. 이 사람이 옛날에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투에서, 유럽에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유럽의 유명한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사령관이야. 이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으로 그 당시 있었어요. 메카드는 여기 가 있었고 일본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신혼생활 중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새신랑 자기 아들을 육군 공군 대위야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북한에 투입시켰어. 전투병으로. 그래 아들이 폭격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 그때까지 시신을 못 찾아서,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 주한 미 사령관이 지 아들 신혼생활,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몰고 가서 폭격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죽으니까 여기에 그 당시 쳐들어왔던 모택동의 아들이 있었어요. 모택동의 아들. 모택동이가 또 지 아들을 러시아군 통역관으로 보내가지고 북한 지역에 왔다가 죽어요. 총 맞아가지고 죽어요. 미군 폭격에 죽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의 아들도 거기서 죽고, 벤플리터 장군 이 사람 아들도 죽어요. 둘 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를 아끼는 정신이 엄청 강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어온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 8군 사령부로 왔어. 와가지고 벤플리터 보고 전황을 보고 하라. 그 전황을 쫙 보고 하는데 딱 듣고 있더니 트루만이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딱 그래요. 트루만 대통령도 지 아들을 전투에다 투입시켜라.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 아들이 있으면 지가 사령관이면 아들 빼돌린다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맨날 강대국 눈치 보는 거야. 그런 유대인들 같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래가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내 아들은 어디냐니까 저 평양 저 전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 이 벤플리터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은 지 아들 걱정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대들려고 꼬나보려고 하는데 밑에 참모들은 이제 큰일이잖아 이거. 아니 미 8군 사령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 아들 어디냐 이러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두 양반이 싸우겠구나 딱 하는데, 트루만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전방에 있으면은 북한군한테 체포되면은 내 아들 살려준다고 미군 철수하라면 너 그 철수 안 하겠냐? 응? 그럼 한반도는 적화되는 거야. 대통령의 아들이 전방에 가 있는 건 좋은데 납치되는 날이면 큰 문제가 생겨. 저 후방으로 빼돌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참, 그거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후방으로 빼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루만 아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미군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들은. 그래서 세계 최강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솔선수범이에요. 자기 아들부터 먼저 전쟁터에 집어넣어. 모택동이도 자기 아들부터 먼저 최전방에 집어넣은 사람들. 아무나 국가원수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몸부림쳐 안 쳐요. 이거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와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너무 차이가 있어. 애국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죠?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속인주의야. 미국 뭐예요? 속지주의야. 이거 차이가 있다니까. 우리는 속인주의야. 속인주의가 뭐죠? 속지주의는 뭐지? 미국에 가서 애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줘 안 줘요? 에? 근데 한국에 가서 미국에 애 낳으면
우리가 한국 시민권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이걸 따져. 우리는 속인주의야. 우리가 미국 비행기 타고 미국령에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권 줘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야. 자기 영토를 중요시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우리는 영토는 중요시 안 해. 그 사람이 외국에 가서 애를 낳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줘. 맞아 맞아요. 한국 국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역을 중요시하지 않고 땅덩어리를 아주 우습게 알아. 조상이 준 이 한반도를 아주 무슨 장난감 취급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드가 이 사드 외교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 중에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럴 때일수록 사드 같은 게 있을 때 국론이 통일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요, 요럴 때 국론이 딱 하나가 돼요. 미국도 딱 하나가 돼. 근데 우리는 국론이 여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꼭 일본한테 우리가 먹힐 때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로 갈라서 가지고 일본에 가자, 중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명성황후가 시해돼 안 시해돼요? 중국 쪽을 청나라를 미는 사람, 일본을 미는 사람 이러다가 망해버린 거야. 국론이 하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사드를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은 찬성과 반대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사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러면 그거는 초등학생의 수준이야. 초딩이야, 초딩. 맞아요. 사드가 과연 우리 한반도의 땅을 지켜주는데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걸 생각해야 돼. 맞아요. 뭐를 찬성하고 반대. 여기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애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좋은 여자를 만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결혼을 찬성하고 반대하면 됩니까? 가족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삼는 거는 미친 민족이야. 미친 민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드가 우리 한반도 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우리 영토를 핵이 날라올 때 과연 저게 지켜줄 수 있냐 없냐? 지금 하나가 안 돼가지고 사드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한쪽은 미국에 붙어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청나라와 일본사에서 명성황후가 죽은 것과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국론이 하나가 돼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로 똘똘 뭉치면 중국도 미국도 꼼짝 못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사드 갖다 설치해도 중국이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서희 같은 놈들이다 저거. 에? 맞아요. 똘똘 뭉치면 북한을 우리한테 줘버려. 옛날에 강동육주 아니야 그게. 맞아요. 줘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왕좌왕 잡고 사대주의에 말려가지고 일부는 중국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국에 가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런 민족이 돼가지고는 이거 길을 잡아 안 잡아요? 길을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기싸움이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첫째 비법이야. 외교의 첫째 비법.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서희 같은 훌륭한 통찰력 그런 외교관은 한 명도 없어. 북한은 외교관의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30년이야. 북한은 허담이라는 외무부 장관이 있었죠? 30년 집권했었죠? 남한은 외무부 장관 평균 수명이 1년이야. 그러니까 외무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알만하면 모가지야. 맞아요. 누군가 뺏어가지고 또 외무부 장관이 또 바뀌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외교통에 있는 사람은 몇십 년씩 된 사람들.
외교의 박사들의 눈으로 다 미국 놈하고 중국을 그냥 코에다 끼워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주물르고 앉아. 거기에 다 전 세계가 노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를 우대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이 내려와서 자기가 외무부 장관이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기싸움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죠? 기싸움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태극기야. 맞아요. 애국가야. 이런 거 행사 때마다 안 부르고 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에 대한 아무리 정치 권력이 썩어서도 나라에 대한 기는 살려놔야 돼. 누구나 집구석에서 대통령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나라를 바꿔나가야지. 나라에 대한 근본까지도 부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위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이야, 군. 효도가 아무리 백행의 근본이라도 안보가 우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먹여 살리고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아. 미국은 중국을 먹여 살리고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미국에는 안보를 맡겨놔서 안 맡겨놨어요? 중국은 경제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느 것이 이거는 뭐예요? 안보가 우선 맞아요? 효도가 우선이에요? 안보가. 우리가 중국의 무역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배가 좀 고파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땅덩어리가 먼저야 아니야? 땅덩어리는 붙들려면은 배가 고플 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한쪽을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돼. 먼저 나라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경제가 어머니 아버지 먹여 살리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꿔 버리면 양다리를 걸치면은 위험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요걸 먼저 생각해. 맞아요? 네.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미친놈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뭘 생각해? 어떻게 불효를 하면서 독립운동하냐? 맞아요? 어떻게 나라를, 아무리 나라가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놔두고 처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독립운동하러 가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맞아요? 네. 그럴 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가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립운동하러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는 기싸움에서 실패했어. 기싸움에서. 정부 여당이 또 청와대가 야당하고 철저히 하나가 되는 전략을 썼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 우리 국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 필요한 게 뭐냐? 안보야. 땅덩어리야. 그래 안 그래요? 조국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경제도 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드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국민 전체가 볼 때 그게 꼭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거기에 경제적인 조금 손실이 있다? 그거는 안보를 먼저 생각하라. 이해 가시죠? 네. 사드 이야기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알아듣겠죠? 네. 아주 기가 따갑도록 내가 할 수가 있어. 재미가 없는 이야기니까 기가 따갑도록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날도 덥고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